우리 일단 유형 문제 중에 유형 1, 2번 쪽에 모르는 거 틀린 거 있어? 유형 1, 2번 쪽 있어요? 아, 한명이 채점을 못했구나. 네. 뭐 풀어왔어? 네, 유형 2번에 있어? 이거? 1, 4제곱권 중 양수인 거 x 자, 일단 2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것은 4제곱근은 요렇게 제곱근인데 4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플러스니까 일단 이걸 써야 돼. 자, 그리고 이제 x의 n제곱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똑같은 얘를 n제곱을 하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4제곱근은 지수가 분수 지수인 거 알잖아요. 얘의 이게 4분의 1제곱에 n제곱이 되는 거라서 2의 지수 법칙을 쓰면 4분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상하게 생겼어도 결국은 2의 거듭제곱일 거라는 거지. 그럼 얘를 생각하지 말고 2를 몇 번 곱해야 세 자리 수준 가장 커지는지를 떠올리면 된다는 거죠. 언제죠? 2의 9제곱이죠. 512. 2를 10번 곱하면 1024로 이게 4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2의 9제곱이 되는 순간의 n이 제일 큰 자연수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4분의 n이 9가 되기 위해서는 n이 36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전에 이제 2의 거듭제곱은 얘 하나하나 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4번에서 모르는 거. 유형 3번에서 질문할 거 없어요? 유형 4번 71번 자, 근데 얘가 그냥 뭐 괜찮은 분수꼴인 것 같지만 사실 한결아 이게 무슨 꼴이지? 번분수꼴인 거 맞아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지수가 사실 분수꼴이거든요.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이게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있는 건 거지. 근데 이런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을 때에는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 번분수 실제로 이제 여기 계산해서 뭐 예를 들어 2분의 1, 뭐 5분의 6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5분의 12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2분의 1, 뭐 3,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분모에 지금 왜 이렇게 생겼어? 여기 분모가 또 들어있어서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2, 5, 10 최소 공배수를 모든 항마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10이니까 여기 5, 여기 30, 여기가 2. 그래서 35분의 2구나. 이게 번분수를 분모에 문제되는 애를 모든 항에 곱하면 이렇게 괜찮은 분수꼴로 그냥 분수가 한 개짜리인 걸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뭘 쓸 거냐? 이런 계산은 지금 어렵다는 거 보이죠? 7의 100제곱을 어떻게 통분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지금 분모에 문제되는 애가 7의 100제곱, 7의 10제곱. 사실은 7의 100제곱만 곱해도 둘 다 해결이 되잖아요. 보통은 7의 100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얘는 7의 그냥 110제곱 두 개를 합쳐서 110제곱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항에 곱하는 거예요. 110제곱을. 자, 그러면은 여기 분모에는 그냥 통째로 쓰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다시 묶어내야 하거든요. 모르면 그냥 한 번씩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7의 100제곱 곱하면 110제곱 곱하면 얼마? 7의 100제곱. 여기 7의 10제곱.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똑같아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지. 근데 절대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덧셈을 기준으로 한 개씩 약분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덧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 뿌릴 때만 약분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합일 때 안 돼. 그래서 남는 게 7의 110제곱분의 1이 남죠? 근데 문제는 얘가 7의 k제곱이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그러면 얘를 역수꼴로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k는 마이너스 110이다. 이렇게. 분모에 110제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동영아 이걸로 7점. 자, 또 그 다음에 의형 5번인가? 네. 77번. 근데 또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여기가 너무 복잡하게 지금 생겼잖아요. 뭐 n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좀 알기가 어렵잖아. 지수꼴로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7제곱근은 어떻게 된다? 분수지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안쪽을 표현해 보면 AB 세제곱의 7분의 1제곱 이렇게 7제곱근을 분수지수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계산을 해주면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AB 세제곱에 7분의 n 여기를 먼저 계산할까? 얘를 나눠줘. 7분의 1, 7분의 3 이렇게. 그리고 n제곱. 이게 책이 다 채점 다 됐어? 이 일단 되는 거야? 야, 지우라, 너는 아까 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A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5제곱이 3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A가 지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5분의 1제곱을 양쪽에 해주는 거지.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A가 3의 5분의 1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B의 3제곱이 있었으니까 4분의 1제곱만 할게요. 4분의 1제곱만 할게. 그러면 B의 세제곱은 9의 4분의 1제곱. 자, 그런데 9가 이 세상에 없어요. 지수 세상에는 9는 없어요. 3의 제곱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또 지수법칙을 계산해주면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의 7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여기 A 3의 5분의 1의 7분의 1제곱이 되는 것이고 좀 복잡하지만 그 다음에 B의 얘는 이제 요거를 좀 봐주세요. B 세제곱이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거기 다시 7분의 1제곱을 한 거죠. 그리고 n제곱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3에 7호 35분의 1제곱이랑 3에 27에 14분의 1의 제곱을 하고 요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밑이 같잖아.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수법칙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여기 너무 계속 날아가니까 35분의 1이랑 14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 지수법칙 쓰면 둘을? 아니, 지수법칙 쓰면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죠? 여기다 살짝 더한 거 계산해 볼게. 얘가 70으로 되나? 얘가 2고 여기가 5인가? 그러면
이렇게 간단해졌죠. 맞아? 그래서 얘가 3의 10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게 복잡하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3의 10분의 n제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3의 분수지수가 왔어. 그럼 그게 자연수가 되나요? 분수지수는 뭐라고 그랬어? 루트꼴이라고 했잖아. 루트꼴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 10분의 n제곱 부분이 분수면은 안 되겠죠. 그럼 어때야 돼? 자연수꼴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n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n 10의 배수꼴이어야지. 10의 좀 이상하네. 10의를 선생님이 못 썼어. 10의 배수꼴이어야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됐어? 근데 문제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 20, 30 해가지고 100 이하니까 100도 포함해서 100까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더하냐? 10을 공통인수로 묶으면 1, 2, 3, 4, 5, 6, 7, 8에서 10까지. 근데 우리 이거는 좀 잘 알고 있죠? 1부터 10까지 합이 55입니다. 외워버리세요. 55. 그래서 답은 5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일단 쓰시고. 여기 너무 복잡하게 써줬네. 어쩔 수 없지. 일단 쓰시고. 또 유형 이제 6번에서 질문할 걸 찾아보세요. 얘는 쉬운 문제인데. 도야가 채점 다 했어? 네. 그러면은 재현이 좀 적극적. 얘들아 이거 해도 돼요? 자 일단 여기 이런 별표 연산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잖아. 이게 보통 연산인데 얘들아 여기 기호가 우리가 아는 연산은 뭐 사칙 연산 정도 아는 거야.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정도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사칙 연산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어떻게 계산하자 이런 거 이렇게 곱셈을 보자마자 알잖아요. 근데 이런 연산은 처음 보잖아. 이런 연산은 언제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산 이렇게 풀게. 자, 근데 이렇게 갈라진 함수를 볼 때에는 반드시 여기 괄호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B가 A보다 크잖아. 이게 둘 중에 뒤에가 더 크면 뒤에 게 지수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앞에 둘 중에 앞에가 크거나 같으면 그 큰 게 지수가 돼. 근데 이걸 결국 둘을 함께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둘 중에 어떤 것이? 큰 게 지수의 왕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합쳐봐도 어쩌잖아. A가 크면 A를 지수로 올리고 B가 크면 B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둘 중에 큰 걸 지수에 쓰고 다른 건 밑에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먼저 봐. 자 얘 둘 중에 누가 크겠어요? 당연히. 왜냐면 얘는 세제곱을 해봤자 2밖에 안 돼요. 3도 될 수가 없잖아. 얘는 무조건 더 작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이 더 클 거야. 그러면 3이 어디로 가? 지수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은 세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써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를 계산할 수 없어. 있어. 세제곱근이 3번 보이면 뭐예요? 그냥 2잖아 2. 그래 안 그래? 제곱의 루트에 너네 제곱하면 어떻게 해? 그냥 2 이렇게 쓰듯이 세제곱근은 3번 제곱하면 그냥 2가 되는 거야. 100제곱근 100번 제곱해야 2가 되는 건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얘가 그냥 2인 거야. 너네 근데 이건 이제 감각이 있잖아. 2랑 2루트 이 중에 누가 큰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2에 이렇게 2루트 큰 걸 지수에 올려달라 이런 뜻 아니겠어. 자 근데 뭐 여기 답이 있잖아. 한 3번이잖아. 이제 어떻게 된다? 지수에 실수를 올릴 수 있다. 루트도 그냥 쓸 수 있다. 왜? 이 루트도 어차피 숫자잖아. 그죠? 그냥 쓸 수 있다.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깜짝이야. 그럼 여기만 지울 수 있네. 이건 지워도 되죠. 이건 그냥 설명한 거라서.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 7번에서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없어요? 78번 해주시면 78번? 그거는 이제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계산을 그냥 하면 돼. 분명아. 돼요. 틀렸어요. 이따가 도와드릴게. 이건 따로. 이거 뭐 안 해도 되잖아. 그지? 다른 거 유형 7번은 없어 그러면? 넘어가요. 그럼 유형 8번. 여기는 모르는 거 뭐 좀 있지 않아? 이거 빨리 하나. 하나. 네, 가장 같이 틀린 거. 88번이요. 88번. 자, 88번 볼게요.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했더니 2야. 근데 8의 x제곱 빼기 8의 마이너스 x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치환을 하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그 치환을 하자. 선생님은 이 x제곱을 뭐로 할까? 뭐 a, 뭐 t, 네. 이 스몰 x는 헷갈리니까 안 되고 라지 x 뭐 상관없습니다. 뭐로 할까? 뭐 t로 할까요? 자, 이걸로 치환을 해보세요. 자, 그럼 얘는 t가 되고 얘는 뭐가 될까? t의 마이너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t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야? 2야.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 뭐가 될까? 얘들아, 요거 2의 몇 제곱? 아, t의 몇 제곱? 세제곱. 여기는 t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너네 이거 세제곱 공식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 계산 어떻게 해? 여기 공식 t 빼기 1의 세제곱하고 플러스 3 T 맞지? t의 마이너스 1제곱. 네, 요거 한 번 더 쓰는 거잖아요. 왜냐면 곱하기는 역수꼴이라서 그냥 1로 삼아준 겁니다. t랑 t분의 1이라서. 그러면 요거 근데 벌써 알아본 거 아니에요? 얘 2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그냥 얼마야? 2의 세제곱 얼마야? 8. 2, 3은 6. 그럼 답은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얘는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푸시는데 오히려 86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x를 줬는데 갑자기 x의 2분의 1제곱을 구하는 루트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86이 어려울 수 있는데 86은 그 x의 2분의 1제곱 그 구해야 되는 거 있죠?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을 제곱을 하셔야지 됩니다.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풀어봐. 그럼 어떻게 돼? x 곱해서 곱하면 1이에요. 2배 하니까 2. 얘 제곱하면 요렇게 되죠? 근데 얘랑 얘가 있어요. 여기 10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값이 12인 거예요. 그럼 답이 12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곱해서 12가 됐으니까 이 얘는 제곱하기 전의 값이잖아. 그럼 얼마야? 2루트 3. 근데 원래는 풀말을 붙여야 하지만 x의 2분의 1제곱 얘가 사실은 그냥 요렇게 루트 x잖아요.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x는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양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 2루트 3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더 지수가 조그만 때는 그 자체를 제곱한 값을 먼저 찾고 제곱근을 나중에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얘들아 이게 수원에서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닐걸? 이거 고등수학 상에서 이거 막 x 막 이런 거 곱셈 공식 그런 거 할 때 1단원에서 이런 거 또 나왔을걸?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건 수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수원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 곱셈 공식이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수원이 어려운 건 아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지수에 대한 그런 문제인 거다. 거듭제곱근 문제인 거다. 자, 또 다음 유형에서 유형 9번에서 질문할 거 91번. 91번? 네, 뭐 줘요? 지율이요. 지율이 줘요. 네, 이거 좀 이따 쓰죠. 91번이야 다? 네. 확률이는? 해야 돼. 91 해야 돼? 범위는? 없어요? 그러면 91 합니다. 근데 얘는 뭐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저 뭐야 2의 6x 아이고 2의 6x 마이너스 6x 2의 2x 2의 마이너스 2x를 더해. 자 근데 지금 이게 번분수꼴이라고 아까 전에 이제 들은 분들 얘기했잖아. 지금 분모에 문제되는 애가 누구야? 이게 음수지수가 이게 분모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2의 2x제곱 2의 6x제곱이 지금 문제죠? 그럼 얼마를 곱하면 좋을까? 2의 6x를 곱하면 다 처리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2의 6x를 일단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2의 3. 지수 곱지 8. 8x 아니 얘랑 지수끼리 덧셈해야 되잖아 곱하기 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지수끼리 더해야지 되지 않아요? 얘들아 전체 곱셈 이게 항마다마다 2의 6x제곱을 곱하기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전체를 곱하면 지수는 덧셈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지수 더해서 얘기하세요. 얘는 12x. 그치 12x 얘는 0이 아니라 1 곱하니 역수 곱했으니까 1. 자 그러면 지금 8x제곱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맞죠? 그런데 4x랑 12x가 안 보이는 좀 안타까운 거지. 얘를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자 8x는 4x의 제곱이라고 봐도 될까 안 될까? 되죠? 9는 몇 제곱? 자 그럼 당연히 2의 4x제곱이란 얼마와 같을까? 근데 얘들아 풀마 3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아니 2를 이게 무슨 뜻이야? 2를 4x번 거듭제곱하는 거. 양수를 계속 2 곱하기 2 곱하기 몇 번인지 모르지만 4x번이나 곱해서 갑자기 음수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순 없죠 어차피. 그래서 2의 4x제곱은 그냥 3이 맞습니다. 인정하지? 자 그럼 얘들아 계산할 수 있다. 얘가 아까 뭐였어요? 9. 얘가 뭐였어요? 3. 그럼 얘들아 2의 12x제곱은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4x제곱의 몇 제곱? 네, 세제곱. 그럼 얼마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28이 될 것이고 여기가 12가 돼요. 4도 약분? 4, 7에 28, 4, 32. 3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응? 처음에 2의 6x제곱 있었잖아요. 그건 그냥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너가 설명을 늦게 와서 못 들은 거야. 좀 일찍 좀 와. 선생님은 그냥 1시 되면 그냥 무조건 시작할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번분수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자, 첫 번째는 너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거 계산하지 얼마야? 얘는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3, 3은 9분의 2 이렇게 그냥 계산하죠. 맞아?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지금 이게 왜 문제야?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얘들아 이거 들을 필요 없어. 너네 원래 있었던 애들은 다른 거 고치고 계셔야 돼. 자 지금 근데 문제가 되는 애가 이게 분모에 또 2랑 3이 들어있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있어서 계산이 복잡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분모에 문제가 돼. 얘네가 문제되는 애들이야. 2랑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그냥 곱할 거라고요. 위아래. 근데 똑같이 여기도 6, 똑같이 여기도 6 하면 결국은 1분의 1, 6분의 6은 1이잖아. 그러니까 1을 곱한 거라 별 문제가 없다고요. 똑같이 위아래 같이 곱하면. 근데 6을 여기다 곱하면은 어떻게 돼? 3, 6분의 2죠. 그래 안 그래? 모든 항마다 6을 곱했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게 얼마야? 9분의 2죠. 값이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얘라고요. 분모에 문제되는 애를 그냥 항마다 다 곱해버려가지고 분수를 그냥 하나짜리 분수로 만들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지수가 역수꼴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2의 2x제곱이 지금 이게 분모에 있는 거라고요. 여기도 2의 6x제곱이 분모에 있다고요. 그러면 쟤네들을 다 없애려면 누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얘를 곱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방법이 지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수 안에 분수 들어있는 이런 숫자 계산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분수 계산이 왜 맨날 나올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계속 저렇게 변분수 계산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유형 10번. 에서 95요. 95? 아이고 너는 지르는 건지 근데 여기 좀 좋은 게 이게 안 번지는 것 같아. 이렇게 써도 뭔가 저기는 번지는 2x 9에 y 18에 이게 같을 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자,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2의 x제곱이 3이야. 그랬으면 뭐 계산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 세 값이 서로 같은데 얼마로 같은지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로 같은지 모르는 수를 그냥 미지수로 잡는 겁니다. 그 값을 뭐 a 이렇게 뭐 k 뭐 상관없어. p 뭐 이런 거 그냥 미지수 하나를 주겠다 이거야. 근데 이 a는 x, y, z랑은 관련이 없는 상수라고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따로 보는 거야. 2의 x제곱이 a가 될 거라는 거지 상태가. 근데 나는 x분의 1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이 이게 한 문제씩 그때 괜히 풀어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얼마야? 얼마야? 2는 이거지. 근데 지금 봐봐. 이 형태가 지금 나왔잖아요.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더 해보세요. 선생님 거 볼 거 없어. 그냥 각자 쓰세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찾기는 찾아서 어디 있는지는 알았어.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에 있어 지금? 두 글자 어디 쪽에 있어? 지수에 있잖아. 그럼 무슨 법칙을 써야 돼? 지수 법칙을 써야지. 근데 지수가 더해지려면 전체는 어떻게 해야 해요? 곱을 해야지. 그래야 지수를 덜셈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a의 x분의 1이랑 a의 y분의 1은 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얘는 빼야 되잖아. 지수는 언제 빼져요? 나눌 때 빼지지. 전체 값을 나눠버리란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합쳐서 a에 이게 밑이 다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는 더하고 얘는 빼서
내가 원하는 이 값, 여기 지수 쪽에 이제 발견을 했어요. 자, 근데 AX분의 1이 실제로는 값이 2라는 거죠. 2. 여기 써놨잖아. 2. 구해놨잖아. 얘는 누구야? 9. 됐어요? 얘는 누구야? 18. 이게 얼마야? 1. 그러면 얘가 1이에요? 답이? 그것이 아니라 A의 거듭제곱, 이 네모제곱을 했더니 1이 나왔다는 거잖아. 얘들아, 누굴 거듭제곱해야 1이 나와? 몇 제곱해야? 0제곱을 해야 1이 나오죠.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었잖아. 그죠? 0제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분모 분자에 같은 만큼을 곱한 거라고요. 0도 곱한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0이라고 쓰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라고 있는 거냐면 지수 법칙에서 이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했다. 그래서 분수지수 오케이. 다 쓸 수 있습니다. 루트 오케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끝이 아니라 지수 법칙을 똑같이 적용해서 뭐 얘네들을 곱하면 지수의 합이 되고 나누면 뺄셈이 되고 이런 것을 루트든 분수든 뭐든 이 지수에 올라가는 수에서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수를 확장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1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냥 갑자기 왜 확장하는 거냐면 사실 다다음 단원에 나오는 지수 함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할 때는 이 x가 값이 보통 뭐야? 아니 함수 y는 x 더하기 1 뭐 이런 거 할 때 x 값이 누구야? 보통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x를 확장을 실수로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갖고 지수 함수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마지막 유형 11번에서 97번. 나도 컴퓨터 처리장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런 건 선생님 몰라요. 컴퓨터는 아는 게 없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냥 일단 문제를 그냥 숫자대만 좀 읽겠습니다. 자, 2000년 1MHz였던 것이 3년마다 4배의 비율로 빨라진다. 3년이 지나. 2003년. 그러면 4배가 된대요. 4MHz. 뭐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런 똑같은 속도로 빨라진다면 1THz에 도달하는 건 언제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1THz는 거기 근데 단하고 나와 있잖아요. 1THz가 뭐래? 10의 6제곱 메가헤르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의 3제곱은 2의 10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건데 여기 나와 있다니까? 문제 보고 하면 돼. 이거잖아. 그럼 10의 6제곱은 2의 몇 제곱이야? 20제곱인 거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3년이 지나면 4배가 되는데 그게 2의 제곱 메가헤르츠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년이 더 지나서 2026년이 됐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또 4배가 되잖아. 즉 2의 제곱배가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2 제곱하면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얘를 1메가헤르츠를 2의 0제곱 메가헤르츠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수를 봐야 돼. 0, 2, 4 이렇게 올라가는 거 눈에 보면 짝수 지수로 올라가잖아요. 자, 근데 얘를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3년이 한 번 지났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얘는 3년이 안 지난 거고. 이해됐어? 여기는 2의 제곱 2 곱하기 2가 3년이 2번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3년이 10번 지나간 거죠. 3년이 10번 지나간 건 몇 년인 거니?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다?
2030년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열이나 이런 거 배우면 더 정확히 명확해지겠지만 규칙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규칙을 생각할 때는 2의 제곱이 4라는 걸 누가 몰라. 그렇지 않아요? 뭐 2의 4제곱이 16인 걸 누가 계산을 못하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작은 이 첨자들과 몇 번 지났는지 이런 n번하고 이 관계성을 좀 따져주면은 금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 있죠. 남은 틀린 것은 선생님이 한 문제씩 더 풀어줬잖아요. 그럼 이걸 토대로 집에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오시면 됩니다. 오늘 숙제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쌤이 시험에 꼽는 문제를 거의 아무도 풀어놓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늘 진도 나가는 게 로그를 다 나가면 좋겠지만 또 다 나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숙제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로 다음 시간까지 해오셔야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숙제를 근데 안 해오면은 이게 특강이기 때문에 이거 숙제에 계속 할애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해오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로그로 들어갈게요. 로그. 선생님이 잠깐 지울 동안 이제 한 문제 정도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틀린 거 중에 한 문제 정도 더 해결을 하고 계세요. 얼마씩 원했어요? 오늘 배우는 로그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지수는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배웠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한번 뭐 제곱근 하면 중3 때도 건드렸단 말이지. 근데 이 로그라는 것은 정말로 처음 이게 뭐 선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거의 처음 듣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약간 받아들여 달라. 일단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지금은 특강이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보고 있는 거야.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배우는 거구나. 일단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옆에다 써도 되나? 자, 오늘 로그를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개념 정리 노트가 필요하신 분. 오늘 얼마나 했어요? 많이 써야 돼요? 오늘 많진 않아요. 일단 하나씩. 아니, 너무 많이 줬어? 2장 말했지. 조금 했어요. 넌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2개 있어. 두 개나 있어? 이렇게 구겨졌어. 저 있어요. 그래? 얼마나 있어? 저 진짜 한 장에 그걸 다 썼어, 지수를? 자, 얘들아, 일단 로그의 도입입니다. 로그가 일단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1단원에서 우리 지수 배웠죠? 자, 이 지수라는 1단원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거듭제곱에서? 지수? 땡입니다. 사실은 밑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네 생각해봐. x 2를 제곱하면 4야. 3을 제곱하면 9죠. 그럼 어떤 걸 제곱해서 5가 될까 했을 때 얘가 거듭제곱해서 x 구하는 거 아닌가? 근데 x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이 사실 지수라는 단어는
밑에 관심이 있는 단원이에요. x를 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들아 이 x가 누구야? 누구 제곱해야 5돼? 그럼 뭐 없잖아. 우리가 알던 수에 없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새로운 뭘 만들어냈어? 기호를 만들어서 루트란 기호를 만들어서 이 x는 루트 5야 이렇게 썼던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기호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이번에 이 로그야말로 지수에 관심이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로그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로그 자체가 그냥 지수예요. 제곱근 같은 하나의 용어예요, 용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는 뭐에 관심이 있냐? 이런 겁니다. 2를 1제곱하면 2잖아요. 2를 제곱하면은 4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기다 놔도 보이나? 이렇게? 자, 제곱하면 4잖아요. 그러면 2를 몇 번 제곱해야 3이 될까? 떠올라 안 떠올라? 마치 얘랑 같은 건 거야. 누구 제곱이 오냐? 잘 모르겠는데 2번 근데 어떤 거 알아?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없잖아. 막 소수로 계산해도 막 안 나왔잖아. 그래서 새로운 기호 썼던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지수 x는 어디 사이에 있겠어요? 1하고 이 사이에 뭔가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분수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야. 3이 되는 그 수를 못 찾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 그게 로그예요. 로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건 얘들아 정이에요. 왜 그래요가 아니라 이런 x를 이렇게 쓰자고 약속한 겁니다. 그냥 정의한 거예요. 왜 그래요가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이런 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냥 외우셔야 돼. 자, 이때의 이 x는 밑을 2로 가는 3의 로그라고 합니다. 로그는 이런 식이야. 3을 2에 몇 번 제곱해야 되니?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가 이 로그 2의 3 이게 그냥 지수입니다. 지수. 요 x 여기다가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표현법이에요. 마치 루트 같이. 근데 더 이상하게 생겼죠. 더 이상한데 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로그 2의 3. 네, 읽을 땐 그렇게 그냥 로그 2의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제 한글로 제대로 이렇게 쓸 때는 밑을 2로 하는 3의 로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의 로그라는 뜻은 마치 3의 제곱근이다 이런 것처럼 3의 지수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3에 있는 여기 밑을 2로 하는 3의 로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쓰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써보자. 자, 1은 여기 얘가 주인공이야. 요 지수를 꺼내. 1은 밑을 누구로 해요? 2. 밑은 영원한 밑이에요. 로그에서도 밑이고 여기 거듭제곱근에도 밑이에요. 얘를 밑에다 쓰고 여기 결론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될까? 누구는? 2는 로그 2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그 2의 4 됐어요? 근데 아직 로그 2의 3이 좀 감이 없을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도 루트 5라는 게 감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루트 5 그러면 루트 5구나 이게 아니라 2점 얼마구나 이런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있잖아. 2점 얼마구나 이런 감 있잖아. 근데 그게 처음부터 생겼나요? 처음에 루트 5를 딱 봤을 때 이게 2점 얼마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잖아. 나중에 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 얘가 루트 4랑 루트 뭐 9 사이니까 2점 얼마네 이런 감이 생겼죠. 얘도 이제 숫자예요. 사실은 실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 수감각을 또 익히셔야 됩니다. 로그 2의 3이 한 어느 정도 되는 수인지. 근데 사실 우리 알고 있죠? 1이랑 2 사이 수라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잘 보면은 밑이랑 여기랑 여기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답이 1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나? 2를 한 번만 곱해야 자기 자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이 둘이 같으면 여기가 항상 1입니다. 로그 100의 100은 얼마일까요?
1이에요. 왜? 100을 한 번 제곱해야 100이 되지. 왜? 100을 한 번 제곱해야 100이 되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얘들아, 얘는 일단 수강각을 익히기 위해서 요거는 근데 조금 나중에 그 성질까지 하고 좀 다시 수강각을 좀 익힐게. 일단 여기 이해됐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로그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는요, 절대 지수랑 떨어질 수 없어요. 왜냐면 얘를 얘로 바꿀 수 있고 얘를 얘로 바꿀 수 있고 서로를 서로로 바꿀 수 있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a의 x제곱을 여기를 이제 보통 n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누굴 꺼내고 싶어? 미지수가 어디 있어? 여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수 쪽에 있는 거 보이죠? 이 지수를 꺼내는 거예요. 자, x는 그럼 얼마야? 밑을 a로 하는 n의 로그 a의 n 이렇게 읽습니다. 로그 a의 n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부터 따다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해됐어? 자,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반대로 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밑이죠. 너네 쓸 때 a의 x제곱은 n 이렇게 쓰잖아. 밑부터 시작하잖아. 자, 여기 a의 x제곱은 n 이렇게 따다닥 번개처럼 따다닥 이렇게 읽으면 돼. 이해했어? 자, 그럼 왔다 갔다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아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2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야,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거 8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인공인 지수 3은 어떻게 생긴 거다? 3은 로그 2의 8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로그 10의 100 얘가 2입니다. 자, 이거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밑을 먼저 읽어. 밑 10의 몇 제곱은? 이제 10의 제곱은 100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문제도 풀어볼까? 로그 2의 32가 x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요? 지수로 바꿔. 2의 x제곱은 근데 32가 2의 몇 제곱인 거 알죠? 5. 그럼 x는 얼마야? 5야.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없어요. 지수 법칙에서.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같은 값을 또 갖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지수는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2의 5제곱이 떠올랐잖아? 그럼 x는 5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절대로 이제 근데 물론 이런 거 줄 수 있지. 2의 x제곱이 7 이런 거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2의 x제곱은 7.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x는 로그 2의 7. 이게 새로운 표현인 겁니다. 마치 루트 5처럼 뭔지 2의 몇 제곱을 해야 7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세제곱보다 좀 작을 거 아니야.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3보다는 조금 작은 수일 건데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고요. 생각이 없잖아. 안 나잖아. 그러면 다 로그로 쓰는 거라. 로그 밑을 똑같이 맞추고 로그 2의 7 이렇게 7이 되게 하는 x를 쓴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로그는 일단 받아들여줘야 돼. 마치 제곱근을 루트를 새로 썼던 것처럼 새로운 수를 구성했던 것처럼 그럼 얘도 새로운 표현입니다. 실수의 새로운 표현. 근데 이 실수는 지수에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었던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자, 얘는 필요 없고요. 요거가 지금 로그의 정의입니다. 자, 왔다 갔다. 자, 그럼 이제 로그의 성질까지 좀 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증명까지 다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 증명하는 방법 자체를 선생님 증명을 갑자기 왜 해주는 거냐면 증명을 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자, 로그의 문제는 다 뭐로 푼다? 지수로 바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90%는 다 바꿔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로그의 성질 조금 많긴 많은데 자, 첫 번째는 로그의 기본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이라는 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기본이라서 베이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익히 좀 비슷하게 알고 있는 거 갈게요. 자, 일단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면서 M이 양수고 N이 양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A는 어디 있는 수냐면 여기 밑에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건데 밑을 왜 양수라고 줬을까요? 지금 우리가 1단원에서 이 X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켰죠? 실수. 근데 실수를 확장을 시킬 때 밑의 범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줄어든다 그랬죠. 제한이 걸리는데 어디가 제한이 걸렸어? 양수로 제한이 걸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밑의 범위가 제한된 것도 중요해. 그래서 A를 양수로 제한한 겁니다. 왜? X에 실수를 막 넣고 싶거든. 이해되죠? 근데 A에 1을 넣지 말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1이 안 된대. 1을 왜 여기서 못 쓰냐면요. 너네 생각해봐. 1의 10제곱이 얼마예요? 1의 100제곱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걸 로그로 바꾸면은 로그 1의 1이 10이죠. 맞아? 1의 10제곱은 1이니까. 근데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1의 1이 얼마야? 100이죠. 그럼요. 이거 여기 똑같은 거 10이랑 100이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모순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왜 그랬어? 이 1은 몇 번을 곱해도 그냥 1이잖아.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 1을 집어넣으면 난리가 난다 이거. 10과 100이 같아진다 이거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은 버렸습니다. 1은 안 돼요. 뭐 말인지 알겠지? 1은 안 돼요. 자, 그리고 M에는 그냥 이 양수를 제곱했으니까 솔직히 양수를 거듭되고 양수끼리만 곱했는데 음수가 갑자기 나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M에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때 얘들 용어가 좀 있는데 용어를 안 가르쳐줬구나. 얘들아, 여기 거듭제곱에서 얘를 뭐라고 하지? 얘를 지수. 얘는 이름이 있나요? 그냥 그 계산값이지 뭐야, 그지? 근데 봐봐, 여기서 얘 지수고 A는 똑같이 로그에서도 미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N이 뭐냐면 얘 이름이 생겼어요. 얘가 지수가 아니라 진수예요, 진수. 그래서 약간 지수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진수. 그래서 지수랑 진수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뭐 얘기한 거냐면 밑조건과 진수조건에 대해 살짝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밑조건.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어요. 밑은 X를 실수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양수여야 돼요. 방금 얘기했죠? 그리고 누구는 안 돼요? 1은 안 돼요. 왜요? 1이면 어떻게 돼? 12, 100이랑 같아져요. 이해됐어? 그걸 밑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아, 이 로그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써있거든?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X의 범위가 있어요. 미지수의 범위가 생긴다고. 왜? 밑조건과 진수조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 자, 진수조건은 무엇이냐면요. 방금 선생님이 여기 MN이 양수여야 된다 그랬죠. 왜? 양수만 거듭제곱했는데 갑자기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론이. 그래서 이 진수는 양수여야 합니다. 자, 얘가 바로 밑조건과 진수조건이 되는데 로그가 나오지. 그럼 나오자마자 무조건 첫 번째 밑조건 진수조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첫 번째로 쓰셔야 돼.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쓰셔야 돼. 알겠죠? 그냥 일단 쓰고 봐야 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요. 자, 왼쪽에서도 N은 진수예요. 근데 진수기 맞는데 진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부르진 않는데 그냥 여기 로그에서는 이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뭐 부르진 않습니다. N이 자, 뭐예요? 어? N이 뭐예요? 여기다 쓸 거야. 이제 왜냐면 이제 두 개를 써야 돼서 진수가 N이랑 M이 필요해가지고 두 개를 그냥 쓴 거야. 자, 첫 번째입니다. 로그 A의 1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다 쓰면서 갈게. 자, 얘들아, 로그 A의 이게 증명. 로그 A의 1을 X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거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바꿔봐. 뭐의 몇 제곱은? A의 X제곱은 자, 근데 얘들아, A를 몇 번 거듭제곱해야 1이 된다고요? 0번. 그래서 X는 0이죠.
즉 여기 A의 1은 0입니다. 얘들아 무조건이에요. 밑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기 진수가 1이잖아요. 그냥 0이에요. 로그 100의 1 얼마냐고요? 0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로그 5의 1 얼마냐고요? 그냥 0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리고 로그 A의 A 얼마일까요? 1. 왜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죠. 2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2가 돼? 물어보면 당연히 한 번이라는 거지. 여기 밑을 몇 번 거듭해야 진수가 돼? 한 번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뭐 모르겠으면 이렇게 쓰세요. 로그 A의 A가 1. 지금 내 선생님 보여 지금 이거 쓸 때 A가 살짝 밑에 있고요. 위에가 조금 이제 옆에다 로그 옆쪽에 쓰는데 진수 쪽을 좀 커다랗게 쓰고 있죠. 조금 커다랗게 밑을 좀 작게 얘는 커다랗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얘를 x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지수 법칙 지수로 바꿔보세요. a의 x제곱이 a. 자 근데 a는 a의 1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얼마구나? 1이구나 실제로 알 수 있는 거죠. 뭐 별건 아닙니다만 여기 밑 진수가 똑같은 수가 들어가면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로그 5의 5 1입니다. 로그 100의 100 1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당연한 결과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얘들아 로그가 뭐라고요? 지수의 또 다른 표현법. 자 지수의 합은 이게 지수죠 얘들아? 뭔지 모르지만 n부터 쓸게요. mn이구나. m 쓰고 로그 a의 n. 자 이게 뭐예요? 지수의 합. 얘들아 지수는 지수 법칙에서 언제 합치지? 누굴 곱할 때? 결국에 여기 얘가 진수잖아. 진수 곱할 때. 진수 곱할 때 남자친구를 곱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미 하고 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왜 이거 읽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지수를 더했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들아. 로그는 지수라고요. 지수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야. 일단 받아들여야 돼. 마음속으로. 로그는 지수구나. 약간 루트처럼 새로운 표현이구나. 자, 그러면 로그 A의 m을 x, 로그 A의 n을 y라고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거 지수 표현으로 좀 바꿔줄래? 예, A의 x제곱은 m이다. 또 A의 y제곱은 n이다. 자, 근데 나는 지금 이걸 가지고 뭘 알고 싶냐면요. 얘를 더해서 여기 나오도록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제 mn, 이 mn을 곱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화살표. 자, mn을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ax제곱과 a의 y제곱을 곱하는 결과죠. 자, 근데 이거 전체 값의 곱은 지수의 뭐와 같아? 합 얼마? a의 됐어요? 자 얘들아 이거 봐야 돼. 얘가 얘잖아요. 여기서 지수에 대해 로그 표현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바꾼다? 자 바꿔 표현은 지수는 밑을 누구로 해야 돼? A로 하는 mn의 로그가 되겠죠. 결론이 되겠습니다. x가 얘고 y가 얘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지수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진수가 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로그를 이렇게 곱한 게 덧셈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면 지수의 법칙 자체가 지수가 더해지는 게 전체를 곱해야 더해지는 거잖아.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지수 입장에서는 지수가 덧셈이 될 때 전체가 곱이 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지수에 그럼 덧셈 했으니까 뭐 할까? 뺄세. 근데 얘들아 지수를 언제 빼지? 나눌 때. 그럼 얘들아 이거 뭐라고 쓰겠어? 솔직히 이거 상상해봐. 로그 A에 n분의 1 이렇게
왜? 친수를 나눴으니까 지수를 뺐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자, 세 번째 여기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로그 A의 m을 x, 로그 A의 n을 y. 얘들아 로그를 쓸 때 선생님처럼 애를 이게 필기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니? 되지. 근데 어떤 이제 조금 이게 글씨체가 이상하면 있잖아. 그냥 10g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 이게 10처럼 읽힌다고 이게. 로그도 너네가 맨날 이 애를 길게 쓰냐?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 안 그래? 뭐 사람보다 그냥 막 빠르게 쓰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이게 로그라고 아무도 못 읽는다고요. 10g인 줄 안다고요. 선생님이 물론 로그를 썼겠지. 알겠지만 못 알아보면 그냥 땡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L자를 1로 잘 안 써요. 그냥 L 이렇게 안 써요. L을 약간 필기체로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멋있고 그리고 약간 실수와 이게 뭔가 잘못 볼 확률이 덜하달까? 그래서 선생님은 L을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다 바꿔놨으니까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나는 지금 뭐가 알고 싶냐면 n분의 m이 궁금한 거잖아요. 자, n분의 m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a의 y분의 a의 x제곱. 요거죠? 자, 근데 이게 밑이 같으니까 이거 두 개 나누면 지수의 뺄셈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지수 법칙에서 나온 거야, 일단은. 자, 근데 얘를 지수 입장에서 로그로 바꿔보라는 거야. 얘를 주인공으로 x 빼기 y는 뭐뭐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빼기 y는 로그. 밑이 누구야? 영원한 밑입니다. 밑은 그냥 밑으로 가면 돼. 그리고 진수를 쓰면 이제 결론이 되겠죠.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저 3번의 결론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지수를 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달라고요. 지수는 언제 뺀다고? 전체 값이 나누어질 때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달라는 거지. 그래서 1단원을 모르고는 2단원 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겁니다. 얘도 많이 써가지고 네 번째. 자, 로그 A의 m의 k제곱 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했어요? 로그 기본 성질은 4개가 마지막이고 밑변환 공식과 밑변환 공식에 변형해서 이제 5개? 5개도 남았어요? 네. 5개 정도. 네. 자, 요거 갑니다. 이게 근데 얘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진수 쪽에 거듭제곱이 올라간 형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막 여기 진수가 2의 100제곱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이 되는 상태라고. 이해됐어? 자, 이게 무엇인지 여기는 이제 증명을 통해 쓰겠습니다. 4번. 자, 로그 A의 m의 k제곱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m의 k제곱이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지? m을 몇 번? k번 곱했다. 그렇지 않아요? 2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3번 곱했다. 네. 맞죠? 자, 그럼 얘를 풀어서 쓰면 m 하면서 m이 몇 번? k번 곱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방금 2번에서 결론을 지금 마무리해서 증명까지 했어요. 여기가 곱셈이 되면 그럼 거꾸로 뭐 어떻게 쓸 수 있어? 덧셈으로 바꿔서 써도 돼, 안 돼? 돼, 안 돼? 되죠? 자, 그럼 얘들아, 로그, 이거 반복적으로 쓰는 거야. 다 곱이니까. 다 떼어서 어떻게 했어? 로그 A의 M, 로그 A의 M 하면서 얘를 다 풀어서 써도 돼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이게 몇 번 나올까? K번. 근데 얘들아, 너네 이렇게 써?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쓴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서 뭐라고 써? 2 곱하기 몇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K 곱하기 로그 A의 M 이렇게 썼겠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얘는 K 로그 A의 M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결론을 잘 봐야 돼. 지수에 있는 이 거듭제곱은 밖으로 이렇게 톡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톡 그냥 곱셈이 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얘가 이게 진짜 많이 쓰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지수가 이렇게 톡 떼진다니까? 앞으로 곱셈이 된다니까요? 이해했어요? 응. 근데 그 이유는 이 곱 2번을 연달아 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얘가 중요합니다. 로그의 밑변환 공식. 자, 얘들아 우리 1단원 지수를 할 때 누가 중요하다고요? 1단원은 밑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왜냐면 거듭제곱을 할 때 누가 같아야 계산할 수 있어? 밑이 같아야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얘들아 밑 변환 공식이죠. 밑을 왜 바꿔야 될까? 계산하려고요. 얘도 로그도 사실은 이게 지수 표현으로 다 바꿀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 밑이 같아야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밑을 같게 만들고 싶다는 거지. 지금 여기도 봐요. 기본 성질을 다 써놨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밑을 다 똑같이 써놨잖아요. A잖아. 그러니까 밑이 같아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계산을 못해요. 밑이 같아야 계산할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인정해? 그래서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변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 그럼 이제 써볼게요. 자, 밑변환 공식 첫 번째입니다. 자, 로그 A의 B라는 하나의 지수가 있어요. 이게 지수죠? 자, 근데 얘를요, 로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언제 써먹을 거냐면요, 요거는 이제 그 로그의 곱셈을 할 때 사실 좀 많이 쓰거든요. 로그 곱셈을 해서 이 밑과 진수가 사실 이게 한 개로 묶여 있잖아. 얘를 따로따로 떼어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로그 곱셈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밑변환 공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 여기에 지금 기본 성질인데 덧셈, 뺄셈 있고 곱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로그 곱셈은 이렇게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 못해요. 밑이 같다고 곱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기도 없죠. 나누기도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로그 곱셈은 이걸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 증명을 한번 갈게요. 얘들아, 이거 증명 요건 좀 지워도 돼요? 혹시 아직 못 쓴 사람? 그러면 쓸 시간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좀 지우게, 여기까지 쓰세요. 로그 기본 성질까지 필기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난 다 썼다 하시면은 아까 틀린 거 못 고친 것들 있죠? 그거 좀 고치고 계세요. 자리가 이제 없어가지고. 책장 여기 있다. 30초 넘어. 그래. 너 다 썼어? 아이고. 자, 얘들아 밑변환 공식 여기 증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워도 되잖아, 그치? 네. 딱 여기까지 지워도 돼. 아닌가? 너 3번, 4번 못 썼나? 네. 요건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증명을 안 쓴 거지, 이건 썼죠? 네. 자, 증명은 이쪽에 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여기 밑변환 공식의 증명이에요. 자, 일단 로그 A에 B가 있는데 걔를 X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얘를 밑으로 이게 지수꼴로 바꿔보세요. 그럼 뭐의 몇 제곱은? 얘들아, 말을 해야 돼. 뭐의 몇 제곱은? A의 X제곱은 B가 됐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뭘로 하고 싶은 거냐면 A랑 B를 따로따로 쓰고 밑을 C로 바꾸고 싶어요. 밑을 A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필요한 걸로. 아무거나 상관없어서 그냥 C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C를
이렇게 붙여줄 거야. 로그를 양변에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를 그냥 로그를 양쪽에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도 되냐고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A의 x제곱의 지수랑 B의 x제곱의 지수, B의 지수가 어떻다는 거야? 같아야지 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결과가 같은데 당연히 지수도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양변에 씌워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x가 여기 아까 여기 지워버렸네. 이거 여기 거듭 제곱으로 반복되면 여기 톡 튀어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기본 성질에서. 그래서 얘를 밖으로 곱해 이렇게 곱하기로 빼요. 요렇게 괜찮죠? 자 근데 여기가 곱하기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누면 되죠. 자 근데 나누면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x가 누구였어? 로그 a의 b였죠. 원래가. 그러니까 로그 a b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얘가 밑변환 공식이 되겠어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x가 얘를 나눈 건데 x가 얘였어 원래 여기서. 이게 요 결론이에요. 저 결론. 저 결론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해되죠? 자, 밑변환 공식은 두 개입니다. 두 개. 근데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긴 한데 굳이 2번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해서 적는 겁니다. 자, 로그 A의 B인데 지금 1번은 밑을 C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B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고. 이게 얘는 로그 2의 3인데 저쪽은 로그 3의 몇인 거지. 그럼 밑이 3이면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진수 자리에 있는 애를 밑으로 하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C 대신에 B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A의 B를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A와 로그 B를 따로따로 쓸 건데 여기 있는 밑을 새로 B로 만들겠다는 소리야. A가 아니라. 이 밑변환 공식 맞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C를 B라고만 쓴 거야. 근데 얘들아 로그 B의 B가 얼마였어요? 1. 얘가 결론입니다. 자 이게 근데 무슨 뜻일까 얘들아? 얘를 왜 굳이? 그럼 B라고 쓴 건 C 대신에 B를 넣은 것 뿐이잖아. 그럼 사실 같은 거는 건데 왜 굳이 얘를 쓰는 걸까? 얘랑 얘 뭐예요? 역수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 2의 3과 로그 3에 있는 서로가 역수꼴이라는 거예요. 얘가 x를 얘가 x분의 1인 거지. 여기 밑과 진수 자리가 체인지 되잖아요. 서로의 역수다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도 중요해요. 변환 공식에 이제 여러 가지 얘도 많이 씁니다. 문제를 풀 때 많이 써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요. 자, 로그의 A의 n제곱, B의 n제곱 요런 거. 예를 들면 로그 4의 8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4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2제곱이거든요. 8 이런 거 없어요. 2의 세제곱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누군가의 거듭 제곱꼴로 만들어지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아까 여기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저 성질을 쓸 건데 선생님 근데 여기다 써도 돼? 자리가 없어. 그러면 요거 추가 성질 증명입니다. 3 증명. 자, 로그 A의 n제곱, B의 n제곱. 자, 얘를 쓸 때는 일단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를 따로따로 뗍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떼고 밑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C 아무거나 붙일게요. 자, 근데 요 성질에 의하면 여기 있는 요 지수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요 n도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맞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돼? m 로그 c의 a, n 로그 c의 b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n분의 n이라고 쓰고 여기 요거 보여요? 요 분수? 얘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로그 a의 b로 다시 바꿔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합쳐도 되잖아. 그래서 미치 같으면 합쳐서 쓴다 이거야. 근데 분모에 있는 건 미체, 분자에 있는 건 진수 쪽에 그냥 쓰면 된다는 거지. 합칠 때는. 맞아요?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러겠다. 자, 그럼 얘들아, 얘가 결론입니다. n분의 n의 로그 a의 b. 자, 그럼 얘들아, 결론을 보고 이해를 해봅시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여기 거듭 제곱이 밖으로 톡 나가죠? 나가 안 나가? 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며 아까 전에. 근데 밑에 있는 이 m, 이 거듭 제곱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로 나가요? 밑에 있는 애는 밑으로, 그러니까 분모로 나가고 위에 있는 애는 위로, 분자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다 내보낼 수 있어요. 이해돼?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n분의 n이 여기서도 나가고 여기서 나갔잖아. 이걸 통째로 b에다 줘도 되고요. 통째로 a에 다시 줘도 됩니다. 따로따로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앞으로 꺼냈잖아요. 그 꺼낸 거를 이 계산값을 통째로 b에, 통째로 a에 한꺼번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한꺼번에 줄 때 이제 거꾸로 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얘들아, 이 m이 사실 n분의 1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잠깐만 보면 로그 a의 n의 b였어. 그러면 n분의 1 로그 a의 b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이 n분의 1을 넣을 때는 여기가 m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역수가 돼서 이 분모에 있는 애가 사실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통째로 집어넣으려면 역수로 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역수로. 여기는 위로 올라갈 때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돼. 뭐 연습해 볼까? 로그 예를 들어 2의 로그 a의 b가 있었어. 근데 이 2를 이게 2분의 1분의 2, 뭐 2분의 4 해갖고 뭐 계산한 값이라고 해봐. 근데 걔를 여기다 줄 때 그럼 어떻게 내야 된다는 거야? a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역수로 갖고 가서 넣어야 된다고요. 근데 상황을 봐봐. 여기가 n분의 1인데 여기는 m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수꼴이라고 역수꼴. 그래서 2면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2분의 1로 내려가고 또는 b 쪽으로 갈 때는 그냥 제곱으로 올라가. 그대로 올라가. 네, 헷갈리죠? 그런데 그냥 얘도 나갈 수 있고 쟤도 나갈 수 있는데 얘는 밑으로. 그러니까 역수로 나가. m이 아니라 n분의 1로 나가요. 역수로 나가고 위에 있는 애 그대로 나간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밑은 역수로 위에는 그대로.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 그죠? 네, 그냥 의미를 해석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많이 써요. 얘도 많이 써서 써놨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많이 나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A의 로그 C의 B는요. B의 로그 C의 A와 같습니다. 헷갈리죠?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로그 C를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양옆을 체인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바꿔야 되냐고요? 바꿔서 계산이 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어차피 같을 거란 소리입니다. 자,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2번까지 넣었었잖아, 그치? 여기까지 지워도 되니까. 자, 이거 추가 성질 3의 증명. 요거는 지우면 또 안 되지. 아, 그래? 그러면은 이게 2 증명. 근데 3 증명을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거다? 이따가 잘 봐야 돼.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증명을 하려니까. 추가 성질 3번 정도. 추가 성질 이 3번, 1번, 2번 이렇게 썼다고 선생님. 이 자리가 없어. 얘가 2번 증명을 여기다 써버려가지고.
자, A의 로그 C의 B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X라고 부를게요. 여기 왼쪽부터 갈게. 그 왼쪽을 그냥 X라고 한번 써볼게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왜 그럴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로그를 붙일 건데 얼마를 붙일까? 로그 C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붙여도 되냐고요? 네, 붙여도 됩니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요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로그는 뭐라고요? 지수라고요. 그지? 이게 뭔지 몰라도 그냥 숫자예요, 숫자. 어떤 실수값 지수라고요. 걔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밖으로 톡 뗄 수 있다고요. 맞아요? 지수를 이렇게 떼도 된다 했잖아. 자, 그래서 얘를 밖으로 뺍니다. 이렇게 곱으로 빼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어?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결국은 숫자잖아. 실수란 말이야. 지수, 어떤 숫자. 이 숫자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당연히 결과가 어때? 같잖아요.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 아까 얘를 밖으로 이렇게 톡 이렇게 내린 거죠. 얘를 다시 얘를 다시 여기다 올릴게. 그래도 될까 안 될까? 되잖아. 네.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냥 저 결론은 얻으려고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저 결론을 얻기 위해 하는 거라고 지금 상태가. 자, 얘를 여기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로그 C에 B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통째로 올라갔어요. 걔가 로그 C의 X. 자, 아까 로그 떼도 되냐고요? 네. 얘를 없애봐. 그러면 B의 로그 C의 A가 X죠. 근데 X가 원래 누구였냐고요? 얘야. A의 로그 C의. 자, 근데 결론을 봐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로그 C 기준으로 A랑 B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같은 겁니다. 결론을 그냥 쓴 거야. 왜? 여기. 결국은 여기 교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A, B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2의 로그 2의 5. 얘들아, 2의 지수가 로그 2의 5가 올라갔죠. 근데 로그 2의 5가 뭐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저 성질을 쓰잖아. 이게 뭔지를 몰라. 너네 알아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성질에 의해 방금 증명한 성질에 의하면 2랑 5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바꿔도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야? 5에 로그 2의 2지. 근데 로그 2의 2가 얼마예요?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뭔지 몰랐죠? 5예요. 값이 원래 5라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은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5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이걸 언제 쓴다? 여기 밑이랑 얘랑이 좀 계산이 될 것 같다 이거야. 근데 얘는 안 된다 이거지. 2랑 5는 안 돼. 그럴 때는 자리 바꿈을 했을 때 쉽게 계산되더라. 이럴 때. 계산할 때 쓰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 성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사실 정의예요. 그리고 이제 2번을 응용했다고도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A의 로그 A의 B 얼마인가요? 이게 뭘까요? 네. 왜요? 저 1이 바꾸면 자, 근데 이거 얘를 쓰는 거야. 이거 이렇게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B의 로그 A의 A. 로그 A의 A가 얼마예요? 그럼 뭐예요? A 아니. B B. 그 B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알면 그냥 바꿔서 썼겠지. B라고 썼겠지. 근데 이제 어려워 보이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기 위아래 밑이랑 진수의 거듭 제곱이 몽땅했을 때도 밖으로 얘네를 뺄 수 있고 얘는 자리 바꿈할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좀 적어주세요. 적을 때 밑변으로 키우는 선생님이 저기 써놓은 거니까 여기 로그 증명 아까 기본 성질 증명 여기까지 끝내셨다면
이제 저기로 가서 밑변환 공식 요거 두 개를 쓰시고 그리고 여기 증명이 있습니다. 요거 쓰시고 그다음에 3번 추가 성질 쓰시고 증명을 하나, 두 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